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은퇴계좌의 RMD와 관련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RMD가 뭐냐라고 하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안녕하세요. 최근 은퇴계좌법이 개정되어서 RMD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ecure Act 2.0이라고 해서 2019년이었었나요? Secure Act 1.0, 1.0이 아니라 그냥 Secure Act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관련된 여러 401k라던가 이런 은퇴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 큰 폭의 이 세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오늘 다루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은퇴 연령에 다다른 분들 또는 은퇴 연령이 지난 분들, 어르신들이 이 RMD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댓글로도 물어보셨고 별도 질문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RMD가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이거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IRA에서 반드시 내가 찾아서 써야 되는 거죠. 최소 이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IRA라고 하는 이 은퇴연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정부가 이 개별 경제 주체들, 뭐 개인들이죠. 개개인들,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각자 은퇴 준비를 잘 하세요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려하는 거죠. 제도상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를 들어 내가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 은퇴 연령이 아닌 내가 한참 일을 하면서 이 근로활동을 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버는데 그거를 다 안 쓰고 그걸 나의 은퇴 목적으로 옮겨서 투자하는 데 활용할 경우에는 거기 넣는 금액만큼, 거기 컨트리뷰션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불입하는 금액만큼은 그 해에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당해에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는 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낭비하지 않고요. 본인이 은퇴 이후에 이걸 쓸 수 있게 첫째, 세이빙도 할 것이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잘 쓰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심지어 뭐 60대 다 이와 같은 이 은퇴 제도를 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게 결국 은퇴 이후에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혜택을 주는 것도 프리텍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번 소득에서 과세 대상 부분 소득을 줄여주는 그런 혜택도 있고 그 IRA 계좌에 옮겨진 것들이 투자를 했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텍스 디퍼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와 같은 그 개개인들이 돈을 계속해서 불리기만 하고 안 찾는 거는 또한 이 정부의 어떤 의도에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소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RMD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인데 IRA 제도의 목적에 충실히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은퇴 이후에 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RMD라는 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Traditional IRA 또는 이와 같은 Traditional, Pre-Tax인 거죠. 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IRA 계좌만 놓고 봐도 트래디셔널 방식이 있고 로스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트래디셔널 방식이 내가 불입하는 그 금액을 세금에서 줄이게, 소득에서 과세 소득에서 빼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이후에 벌어들이는 것들, 불어나는 것들도 텍스가 2월이 되다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찾을 때 과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로스는요. 애프터 텍스예요. 내가 불입할 때 세금을 줄이는 그런 혜택을 주진 않지만 그러나 애프터 텍스이지만 이게 불입된 이후에 자라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찾을 때에도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은퇴 연령 이후에. 따라서 트래디셔널 방식에 비해 로스는 내가 그거를 찾건 안 찾건 사실 뭐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애프터 텍스로 넣었으니까 이후에 내가 찾는 것은 은퇴 연령 이후에 굳이 강제적으로 찾으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찾을 것이고 뭐 필요 안 하면 안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 일반 트래디셔널의 경우는 내가 계속해서 텍스가 디퍼돼서 벌어들였는데 이 불어난 자금을요 찾으면 그때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찾는 이유가 그때 세금 내가 찾아서 쓸 때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건데 그에 반해 이 로스는 찾을 때 애초에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강제적으로
이 최소 인출금이라는 그 제도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와 같은 RMD 제도는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 방식의 제도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새롭게 바뀐 법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는 72세부터 첫 RMD가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51년부터 59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이 73세가 됐을 때 첫 번째 RMD 이어가 찾아온다라고 하고요. 지금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75세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2023년도 같은 경우는요, 73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73세가 되시는 분들이 첫 번째 RMD가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33년부터는 75세가 되는 분들이 RMD의 첫 해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RMD에 대해서의 어떤 적용되는 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첫 번째 규정은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해가 언제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첫 해에는요, 언제까지 내가 그 RMD를 시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첫 해가 아닌 continuing year가 될 때에는 매년 말 해당되는 그 해의 year end까지 내가 디스트리뷰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4년도 때 73세가 처음 되신 분은요, 그때 첫 RMD가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언제까지 디스트리뷰트를 해야 되느냐? 25년 4월 1일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5년도 때에는 또 그 해에 RMD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해에 대해서는 그 해 말, 25년 말까지 두 번째 RMD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첫 해에 RMD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그 다음 해 4월 1일까지 된다 해도 그 다음 해에 했다가는요, 두 번이 같은 그 해에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 경우에는 얼마냐에 따라, 그 RMD는 그나저나 제가 얼마로 선정이 되는지 각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와 뭐 등등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게 두 번에 걸쳐서 되는 게 한 해의 소득으로 잡히니까 소득이 높을 경우는 텍스 브래킷,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 수 있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걸 그 한 해에 묶어서 디스트리뷰트를 받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페널티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요 50%예요. 예컨대 내가 RMD에 적용을 받는데 그걸 디스트리뷰트를 안 했다. RMD에 적용을 받아서 내가 5만 불을 예컨대 금년에 나에게 디스트리뷰트 해야 돼요. 찾아서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2만 불밖에 안 했다고 해요. 그러면 3만 불 안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얼마나 되냐면 50%예요. 그런데 금년 23년부터는요, 이게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러니 기존의 RMD 규정에 나오는 그 페널티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25%도 사실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Secure Act 2.0에 따르면요, 이 25%도요 10%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Correction Window Period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안 한 그 디스트리뷰션 금액만큼을 다시 디스트리뷰트를 할 경우에는 10%로 완화해준다, 낮춰준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냐면요, 내가 RMD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년입니다. 예컨대 지금 23년이잖아요. 23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안 했어요. 그러면 24, 25, 25년 말까지 이걸 수정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디스트리뷰트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요, 그 2년 프레임 중에, 2년 피리어드 중에 IRS에서 그걸 미리 알아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거나 그에 대해서 노티스를 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2년 동안의 윈도우가 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하면 10%로 이 벌과금이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위반하면 26년 말까지 충족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10%가 또 0%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 폼 5329를 파일했을 때, 물론 이 양식을 파일할 때에도요, 그 전에 내가 부족했던 그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다 충족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주세요, 나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니 이거 페널티 부과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0%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번거로울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할 거라면 사실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고, 늦어도 2년 이내에 10%로 낮추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이게 페널티 규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Roth IRA에서는 RMD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회사가 제공하는 이런 플랜들이 있죠. Roth 401k 플랜 같은 게 있죠. 이것도 RMD에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Roth IRA는 RMD 적용을 안 받지만 이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에서의 Roth 팔러시는요, RMD 적용을 받았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회사 팔러시에, 회사 플랜에 들어가 있는 회사 401k Roth에 들어가면 했을 텐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뭐 의미는 없었어요. 왜? 이와 같은 RMD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Roth 401k 회사의 그 플랜에 있다고 하면 그걸 그냥 그 개인 Roth IRA로 롤오버를 하면 뭐 사실 뭐 면제되는 거죠. 왜? Roth IRA에는 RMD가 적용이 안 됐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게요. 이 Secure 2.0 액트에서는요, 2024년도부터는요, 회사가 유지하는 이 Roth 401k 플랜에서도 이와 같은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런 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타이먼트 플랜이 내가 죽고요, 베네피셔리가 나의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선택 권한을 준다라는 건데요. 돌아가신 분이 있고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있단 말이죠.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이 리타이먼트 플랜의 잔액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분이 디스트리뷰트를 받는 데 있어서의 RMD 기준을 본인 이 서바이빙 스파우스의 나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나이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 프랙티컬리 좋게 되느냐, 돌아가신 분이 더 어릴 경우에, 그리고 내가 RMD를 늦게 하고 싶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예컨대 나보다 어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72세, 73세가 돼서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 배우자가 뭐 60 몇 세였다고 치죠. 그러면 나는 이 RMD 기간을 그 돌아가신 분 나이로 미루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MD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주된 변경 사항이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RMD에 대한 관심은 required distribution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원래는 70.5세였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72세였다가 앞으로 73세가 되고 또 10년 뒤에는 75세로 이렇게 늦춰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늦게 찾아도 된다라는 혜택을 주는 건데, 과연 늦게 찾는 것이 좋기만 하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2026년이 되면요,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율이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결국 미루어서 나중에 찾는 것들이 그때 가서 과세가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 지금 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세율이 바뀌고 안 바뀌고 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고려해야 되는, 너무 늦추는 것이 과연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도 같이 말씀드립니다.